네, 안녕하세요. 아빠 여러분. 저는 하이토닥 아동발달 상담센터 소장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아이한테 심어줄 수 있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났던 친구 한 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만났던 친구는 여자아이였어요. 7살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싹싹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 인사 너무 잘하고 잘 웃고 어른들 말도 너무너무 잘 듣고,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 너무 예쁜 애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정말 인기가 많대요. 얼굴도 예뻐, 싹싹해, 친구들하고 놀 때도 막 아이디어도 엄청 많아, 친구들 막 이 친구 저 친구 챙겨,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친구들이 본인의 아이를 조금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톡 쏘는 말들 있잖아요.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톡 쏘는 말들을 너무 자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가 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대요. 이 아이 이름을 꿀떡이라고 한다면, 꿀떡이가 우리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대. 그래서 뭐 오늘 만나고 싶지 않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기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싹싹하고 너무너무 예의가 바르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랑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있던 자리에서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이제 아이 화장실을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이제 나가는데, 저희 상담센터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열리는 자동문이에요. 이렇게 눌러야 열리는 건데, 아이가 신발을 신는 도중에 아빠가 그걸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신발 신고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왜 아빠가 열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미안해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아빠, "이거 내가 열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미안해, 몰랐어 하면서 아빠가 이제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열고 이제 나갔죠. 그걸 보면서 왜 그런지 알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약간 감이 잡히세요? 지금 감이 안 잡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육아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 답에 한번 접근을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갈게요. 이거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그냥 조용히 답변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아기가 같이 TV를 보고 있어요. 네,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신나는 노래와 막 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춰요. 자, 근데 그게 아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춤추고 있는 우리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아빠 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되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예요. 아이가 유튜브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빠가 근데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나 목말라, 물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 우리 아기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네, 답이 나오세요? 네, 오케이. 자, 세 번째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를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예뻐가지고, 퇴근하고 애기 예뻐가지고 막 가가지고 뽀뽀하려고 하면 "싫어, 아빠 저리 가!" 하면서 엄마 옆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랑 놀고 있는데 아빠 다가오면 "아빠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응가 닦아줘!" 라고 했는데 아빠가 오니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오지 마! 엄마가 닦아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답을 기억을 하세요. 예, 스스로의 답을 기억을 하면서 저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이한테는요, 우리가 뭔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친구한테 화내면 안 된다, 친구한테 소리를 지르지 마라, 친구한테 뭐 양보를 잘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말로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아이한테 이제 기억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머리 기억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이거 정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기억들은 이제 선언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물어보면 아이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어로 정답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친구가 내 장난감 갖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뭐 양보해야 돼요.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기억 중에 이 머리 기억 말고 또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몸의 기억. 몸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탔던 기억들. 그리고 수영을 해봤던 기억들. 이렇게 수영을 한번 하고 자전거를 제대로 한번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몸에서 이제 이 기억을 해서 이게 익히거든요. 그것처럼 머리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비선언적 기억이라고 해서 경험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기억들이에요. 그거는 친구가 나한테 와, 나 이거 나도 갖고 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놀자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면서 화내지 않고 언어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몸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런 꿀떡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부단히 아이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구한테 소리 지르지 마. 친구가 상처받았대. 친구한테 화내지 마. 친구가 놀랬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그래야 친구가 너 좋아해.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쌓였을까요? 머리에 있는 기억. 선언적 기억, 머리 기억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올바른 행동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몸에는 정작 쌓여 있어야 되는 이 몸에는 어떤 행동이 나왔어요? 아빠한테 했던 행동만 봐도 아빠 내가 하려고 했어! 이런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그때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빠가 했을 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아빠한테 아빠 이거 내가 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한테 뭔가 내가 열 거예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예의 바른 행동들이 몸에 익혀져 있어야 이게 친구들한테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정작 몸에 익혀져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머릿속에 가르쳐 준 거랑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미안해하고 문을 이렇게 닫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행동들을 했죠. 그렇죠? 머리의 기억과 몸의 기억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자, 우리 아이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몸의 기억들이, 이 경험치들이 착착 쌓여가요. 그렇죠? 착착 쌓여가서 이거를 친구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순간에 아니면 친구한테 뭔가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훅훅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반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 내가 아빠한테 했던 행동, 그리고 내가 동생, 내가 형제들한테 했던 행동, 그 행동을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들한테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동네 친구들한테 나올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유치원의 선생님, 친구들 뭐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의 기억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꿀떡이가 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엄마가 예의 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약간 센 친구의 느낌을 주게 됐는지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내드렸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랬었죠. 아빠가 그 TV 앞에서 이제 나오는 노래를 아이가 이렇게 따라하고 있을 때 아빠가 그 옆에서 아이한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아이가 아빠 저리 가, 아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지.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빠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가 아이가 추는 춤을 따라 추고 있을 때 친구한테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친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게 싫어 나 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게 그냥 아이가 아빠 추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 자체가 또 귀여워가지고 막 아이 데리고 장난치시는 아버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는 아이가 자기가 먼저 추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춤은 누가 따라주는 게 싫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야 다른 사람도 출 수 있어. 아빠도 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싫을 수는 있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 이번에 나 혼자 추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아빠 목말라 물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사실 물 따르는 거 되게 미숙해요.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명령조로 가는 친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나 뭐 이렇게 명령조로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도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알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 짜증을 내봤던 거, 화를 냈던 이 경험치들은 몸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쁜 순간이나 아니면 만만한 친구들한테 나와요. 아니면 할머니 뭐 이렇게 나 받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행동이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명령조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또 흔쾌히 물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어쩌다 한번 할 때는 뭐 그거를 이제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이한테 막 이거를 뭐 변화를 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매번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명령조로 얘기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아빠 이거 정리 좀 해봐. 아빠 이거 여기다 갖다 놔봐. 아빠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놀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아이한테는 부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속상해서 싫어. 아빠한테 부탁할 준비되면 얘기해줘.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가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나 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알겠어. 예쁘게 부탁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제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진짜 많지 않아요? 아빠 저리 가! 이거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되겠죠?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보다는 조금 덜 선호하는 사람을 밀어내려는 행동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사라져 주거나 그렇게 막 저리 가라고 하는 아이 그 행동조차 이뻐가지고 옆에서 또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지 마시고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속상해한다라는 거는 좀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빠도 너랑 놀고 싶었는데 네가 나 아빠 보고 저리 가라고 하니까 아빠 너무 속상해 라고 하면서 아빠 마음에 이렇게 아이가 와서 호호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행동을 만약에 친구들한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놀려고 해요. 그랬더니 싫어 나 저기 가 나 얘하고만 놀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단둘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친구를 밀어내는 행동, 그렇게 말하는 행동, 그렇게 쏘아서 붙이는 이런 말투, 어투들은 친구들을 속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빠와의 관계에서 관계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 품 안에선 사실 나한테 조금 아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사실 귀여워요. 그렇죠? 귀여운데 내 안에서만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자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 아이가 예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지 않는 것. 우리 아이가 어느 누구에게든 엄마에게든 아빠에게든 동생에게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강의 기억을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 항상 이 예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돈독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